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희망보인 엔비디아 GTC 2025란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젠슨항이 결국 블랙엘 울트라와 차세대 AI 칩인 베라 루빈을 공개했습니다. 이 핵심은 블랙엘 울트라는 올 하반기, 베라 루빈은 내년 하반기에 출하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우선 출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전혀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실 이건 예견돼 왔는데요. 실제 젠슨항은 직전 그 컨퍼런스 콜에서 블랙엘 초기 발열 스캔들의 문제를 극복하고 재궤도에 올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블랙엘 울트라는 올 하반기, 루빈 GPU는 내년인 2026년에 나온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젠슨항이 최태원 SK 회장에게 루빈 GPU에 들어갈 메모리죠. HBM4를 6개월가량 앞당겨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루빈 GPU 출시 시기가 2026년 내년에서 올 하반기로 당겨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직전 컨퍼런스 콜에서 이미 젠슨항이 부인한 데 이어서 이번 GTC 2025 행사에서 거듭 확인을 해준 셈입니다. 젠슨항이 이번에 공개한 베라 루빈 칩의 경우는 CPU인 베라와 GPU인 루빈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베라는 엔비디아가 자체 설계한 첫 CPU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엔비디아가 얼마나 CPU에 진심인지 또 한번 드러났다는 생각입니다. 이 엔비디아는 그간 첫 서버용 CPU인 그레이스 CPU를 내놓은 데 이어서 미디어텍과는 그 협력에 나서서 새롭게 그 ARM 전용 CPU를 출시키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ARM IP를 활용해서 맞춤형 CPU인 베라를 직접 발표한 셈입니다. 이전 그레이스 블랙엘 칩처럼 AI 인프라를 모두 자신의 칩으로 구성하겠다, 자신의 칩으로 가져가겠다는 엔비디아의 야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올해인 2025년 하반기 나온다는 블랙엘 울트라는 이전에는 그 B300으로 불리던 칩입니다. 이 젠슨항은 블랙엘 개량형인 블랙엘 울트라가 그 시간에 민감한 고급 AI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지난 2023년에 출하된 호퍼 반도체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최대 50배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블랙엘 울트라 GPU의 가장 큰 특징은 메모리 용량입니다. 이전 GPU까지는 HBM3E 8단 제품이 탑재됐다면 이 블랙엘 울트라는 HBM3E 12단이 탑재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레이스 블랙엘 200 등 기존 GPU 용량이 192GB라면 이 블랙엘 울트라는 288GB에 이릅니다. 당연히 AI 모델 훈련과 추론 속도가 크게 향상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메모리 용량 증가뿐만 아니라 전력 소모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블랙엘 울트라는 이전 GPU와 같이 TSMC 4나노에서 제조되지만 연산 성능이 50% 향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열 설계 전력도 1400W로 기존 제품 대비 200W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HBM3 8단과 12단 납품을 앞두고 있는 삼성 입장에서는 하반기 블랙엘 울트라 B300에 HBM3 12단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쪽에 사활을 둬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블랙엘 초기 제품의 발열 때문에 블랙엘 울트라 양산이 하반기로 밀렸기에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젠슨항은 이번 GTC 2025에서 딥시크와 관련한 발언도 많이 했는데요. 딥시크는 아시다시피 너무 비싼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굳이 AI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만든 중국의 스타트업입니다. 딥시크는 이 컴퓨팅 파워가 최신 호퍼 버전 GPU 버전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중국 판매용 엔비디아 칩이죠. 그 H800 호퍼 800을 활용해서 탁월한 AI 모델을 내놨습니다. 이 젠슨항은 그 딥시크의 AI 모델인 R1에 대해서 외려 엔비디아 반도체의 호재라고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AI 모델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더 많이 기업들에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엔비디아 칩이 필요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또 최고의 AI 모델에 대한 수요는 별도로 저비용 고효율 모델과는 별도로 또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실 저비용 고효율 모델은 현재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H800 GPU 2048개로 만들었다는 딥시크의 R1은 이제 시작일 뿐인 것이죠. 이미 중국 바이두 같은 경우도 R1에 필적할 새 AI 모델인 어니 X1을 내놨고 한국에서도 LG그룹이 한국형 첫 추론 AI 모델인 X41 딥을 공개했습니다. 저렴한 AI 모델은 결국 엔비디아를 계속 압박할 것으로 봅니다. 이 삼성이나 그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내년 하반기 본격 출하된다는 루빈 GPU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루빈 GPU에는
칩 경쟁력에 그 알파요 오메가라 할 HBM4가 들어가죠. 이전 HBM과는 크게 성격이 달라지는 메모리가 바로 HBM4입니다. 먼저 HBM3E까지는 GPU 옆에 HBM을 나란히 배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HBM4부터는 이 베이스 다이 또는 로직 다이라고 불리는 1층 받침대를 쓰는 것이죠. 특히 5세대인 HBM3E까지는 베이스 다이가 그저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정도였다면 6세대인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가 약간의 연산을 직접 하게 됩니다. HBM4가 흔히 말하는 메모리 안에서 일부 연산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는 뜻입니다. HBM 맨 아래 베이스 다이가 연산까지 일부 맞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줄고 메모리와 GPU 간의 데이터 속도 차도 더 좁힐 수 있습니다. HBM4부터 전력 효율성도 한결 나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삼성 같은 경우는 베이스 다이와 HBM까지 모두 만들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AI 시장 초반에 GPU에선 엔비디아, 파운드리에선 TSMC, HBM에서는 하이닉스라는 삼각 편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 있는데요. 특히 HBM에서 연산까지 맞게 되는 베이스 다이의 경우는 TSMC가 5나노에서 만들면서 하이닉스는 TSMC와 함께 R&D를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즉 HBM4부터는 파운드리인 TSMC가 메모리 시장의 일정 지분을 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HBM4에서 역전의 발판을 노리는 삼성 입장에서는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파운드리에 베이스 다이를 맡기지 않고 TSMC에 맡겨야 엔비디아 이너서클에 들어가기가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삼성은 HBM4와 관련해서 TSMC와 협업을 공언한 상태고 이미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 삼성 같은 경우는 HBM4에 10나노급 6세대 D램 공정을 적용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삼성이 올 6월까지 10나노급 6세대 D램 공정 개발을 마무리하고 수율 확보에도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 HBM4 양산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그 AI 칩의 성능은 HBM과 GPU를 잇는 수많은 신호선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래서 전력 소모와 발열량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미래엔 CPU 1개에 GPU 4개에서 8개, 그리고 HBM 100개 정도가 슈퍼컴퓨터에 기본적으로 탑재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각각의 장점을 잘 조립하고 패키징하는 게 더 중요해진다는 뜻인데요. 메모리 칩을 적층하고 패키징할 때도 이 까다로운 기술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CPU 중심의 AI 칩이 아니라, GPU 중심의 AI 칩이 아니라, 프로세서 중심의 AI 칩이 아니라 메모리 중심의 AI 칩, HBM 센트릭 AI 칩이 되도록 기술의 방향을 끌고 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 GTC 2025 행사에서 오는 2027년 하반기에는 지금처럼 2개 다이로 구성된 GPU 대신에 4개 다이로 구성된 GPU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칩 성능 향상을 꾀하기 위해 패키징 기술이 더 중요해지고 또 발열을 막기 위한 냉각 기술도 중요해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GTC 2025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